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또영주TV가 올 시즌 라리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잘 나가는 팀 위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못 나가는 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비야? 아닙니다. 비아레알? 아닙니다. 이 두 팀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올라올 가능성마저 희박해 보이는 팀, 그 팀이 바로 셀타비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셀타비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셀타비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역시 박주영 선수가 떠오르죠. 아스날에서 셀타비고로 임대돼서 한 시즌 동안 활약한 적이 있거든요. 2012-13 시즌 박주영 선수는 셀타비고에서 라리가 22경기 출전해서 3골을 넣었고요. 공식 26경기 출전해서 4골을 넣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2000년대 초반이 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셀타비고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셀타비고에 러시아 두오 모스토브이하고 카르핀이 있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모스토브이 그리고 팀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카르핀, 이 두 명의 선수가 정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셀타비고는 02-03 시즌에 라리가 4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03-04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서 16강에 진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6강에서 아스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재미난 사실은 그 시즌의 라리가에서 19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강등이 되고 말죠. 솔직히 셀타비고의 과거를 돌아보면 셀타비고는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팀이었죠.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02-03 시즌에 기록한 라리가 4위 기록이 클럽 역사상 라리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시즌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잔류와 강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클럽이긴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라리가에서 계속해서 잔류했다 할지라도 강등 위험 속에서 리그를 치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부진한 것, 이게 이상한 일이냐?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올 시즌은 심상치가 않아요. 올 시즌은 심각해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제 얘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함께 가시죠. 지금부터 셀타비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고! 자, 셀타비고는 지난 지로나전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종료 직전에 양의 에레라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너졌거든요. 이 경기 셀타비고가 경쟁력을 보여준 경기예요. 특히 전반전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후반전은 끌려가는 양상이 좀 많았다 할지라도요. 그렇긴 하지만 셀타비고는 지로나를 상대로 공격적에서 눈에 띄는 장면을 몇 차례 만들지 못했습니다. 슈팅 4개밖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점유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로나를 상대로 수비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역습에 의해서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종료 직전에 에레라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셀타비고는 최근 라리가 7경기 무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리그에서 고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경기는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의 장면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골을 넣었는데 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2분에 데라토레의 골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 한 골을 실점하면서 0대1로 패배했거든요. 이 골이 인정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었죠. 여하튼 이 골이 취소된 이유를 좀 보자면, 도토르 선수가 세도하는 가운데 가사니가 골키퍼가 볼을 놓쳤습니다. 그 가운데 도토르 선수가 가사니가 골키퍼하고 충돌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도토르 선수가 데라토레에게 연결하면서 데라토레가 슈팅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주심은 가사니가 골키퍼하고 도토르의 충돌에 의해서, 즉 도토르의 반칙에 의해서 그 다음 플레이가 연결됐다고 봤기 때문에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린 장면을 본다면 가사니가 골키퍼가 볼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분노했습니다. 분개했어요. 골이 인정되지 않는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당신이 골을 넣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2-3골은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셀타비고 쪽에서도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공식 SNS를 통해서 이런 밤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대회 라리가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의 판정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라리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거죠.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만이 남았습니다. 자, 셀타비고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셀타비고가 최근 리그 7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라리가에서 순위가 18입니다.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올 시즌에 승점 6점밖에 획득을 못했습니다. 1승 3무 7패를 기록했고요. 10골밖에 못 넣었고 19골을 실점했습니다. 최소 득점 3위, 최다 실점 3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승은 4라운드에서 알메리아에게 거둔 3대2 승리인데 알메리아의 지금 순위가 20위죠. 최하위를 상대로 거둔 승리, 그 승리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어요. 알메리아전 승리도 원정에서 거둔 승리거든요. 올 시즌 홈 6경기에서 2무 4패로 승리가 없고요. 홈 6경기에서 3골밖에 못 넣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니테스 감독의 전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베니테스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하는데 결국 홈에서는 능동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동적으로 가다 보니까 득점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로 부진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코파델레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파델레이 결과가 리그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역대 최악의 출발 중에 하나입니다. 셀타비고가 역대 최악의 출발이 1943-44 시즌이에요. 그때 10라운드까지 1승 2무 7패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라리가 14위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리가는 1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 얘기는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강등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 시즌 10라운드까지 기록을 보면은 1승 3무 6패예요. 사실은 43-44 시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빨리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올 시즌 셀타비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왔거든요.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6월 23일 날 셀타비고하고 계약을 맺었고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는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 밑에서 3년 계획을 짜고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 최근 다렌 프로하고 에버튼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라리가 우승 경험이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뉴캐슬을 이끌면서 약팀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해서도 보여준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올 시즌 틀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부상도 있지만은 수비가 너무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4-2, 5-3-2, 3-4-3 포메이션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셀타비고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나름대로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떠나간 선수들도 매우 아쉬운 선수들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가브리 베이가 선수 떠난 거 매우 크죠. 하비 갈란 떠난 것도 그렇고 데니스 수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진하고 마찰 때문에 떠나가게 되고 우구마요 그리고 산티미아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떠나간 선수들도 중요 선수들이 있었지만 영입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타르 페트라든가 조나단 밤바, 마누 산체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는데 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불안입니다.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 힘을 발휘하려면 수비가 일단 끈끈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올 시즌 리그 11경기 모두 실점했습니다. 그러면서 19골을 실점했는데 최다 실점 3위라고 했잖아요. 20위 알메리아가 31골 실점했고 19위 그라나다가 28골 실점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셀타비고예요. 19골 실점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80분 이후에 8골이나 실점했어요.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다 놓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80분 이후에 8골이나 실점한 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 기억만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전 그 골, 그리고 바르셀로나전은 80분 이후에 3골이나 실점했어요. 그리고 지로나전 같은 경우에도
추가 시간에 실점했잖아요. 막판에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경기를 다 놓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패배가 쌓이는 상황이 되죠. 물론 수비 쪽에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수비 라인 구성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베니테스 감독은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5백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간판 센터백인 조셉 아이두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들은 폭백으로 나오고 있죠. 네, 누네스하고 스타르페트 중심으로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센터백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22세의 센터백 카를로스 도밍게스가 있긴 한데 이 선수는 IM 실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센터백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들도 계속해서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반기는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포백을 구성할 때는 누네스하고 스타르페트 중심으로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 만약에 3백으로 바꾼다면 이 두 명과 함께 카를로스 도밍게스를 배치하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형태든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는 안정감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공격력이 대단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득점력이 부족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셀타비고 공격의 상징은 아스파스예요. 근데 아스파스가 올 시즌 골이 없습니다. 올 시즌 리그 11경기에 출전했는데 골은 없고 도움만 3개거든요. 물론 아스파스가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르센이 3골을 넣고 두비카스가 2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왼쪽의 윙어 조나단 밤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주면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셀타비고가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아스파스가 살아나야 되죠. 근데 아스파스의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라리가에서 지금 22경기 무득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리가에서 골을 넣은 게 지난 3월 18일 에스파뇰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파스도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 같아요. 지난 10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는 비아르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베니테스 감독이 61분에 아스파스를 교체 아웃시켰거든요. 근데 아스파스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스파스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스파스가 터져야 셀타비고는 성적을 낸다. 왜냐하면 아스파스는 정말 셀타비고의 공격의 상징이자 공격의 선봉장이자 해결사거든요. 그러니까 셀타비고 클럽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 아스파스입니다. 공식 196골, 라리가 179골. 그리고 2015년 여름 리버풀에서 실패한 다음에 셀타비고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 시즌 2자릿수 골을 넣고 있어요. 8시즌 연속으로 2자릿수 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아직까지 골이 없으니까 라르센과 아스파스의 호흡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두비카스하고 호흡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라르센은 3골, 두비카스는 2골이거든요. 근데 아스파스가 안 터지고 있어요. 아스파스가 터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스파스의 활약을 기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순간 셀타비고가 부진에서 탈출하려면 아스파스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스파스의 골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셀타비고 올 시즌 안 될 때 참 안 돼요. 그쵸? 운도 안 따라요. 셀타비고는 올 시즌 심판 판정으로 승점 8점을 잃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로나전 데라토레 골도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 골이 올 시즌에 총 4골이나 됩니다. 여기다가 마요르카전에서 조나단 밤바 선수가 반칙을 당했는데 이 장면도 PK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데라토레는 알라베스전에서, 이반 비아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 퇴장에 대해서 셀타비고는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불운이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골을 넣으면 심판 판정에 의해서 골이 인정이 안 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퇴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참 안 될 때는 정말 안 돼.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한 골 한 골이 다 아쉬운데 지금 총 4골이나 골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코파델레이 경기, 투레가노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죠. 그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리그에서의 일정을 보면 12라운드 세비야, 13라운드 빌바오, 14라운드 발렌시아 경기예요. 세비야 경기는 홈 경기라 할지라도 빌바오 발렌시아 경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셀타비고가 잡긴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14라운드까지 무승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5라운드 카디스하고 홈 경기에서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다면은 셀타비고는 지금 1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순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셀타비고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셀타비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스파스가 살아나면서 셀타비고가 또다시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니테스 감독도 명예회복을 좀 해야죠. 베니테스 감독 정신 차려. 성적을 내줘. 너 그런 감독 아니었잖아. 한번 보여줘. 네, 베니테스와 아스파스 과연 셀타비고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나는 근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